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은 최근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스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스텔라 관련 영상들은 수년 전부터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따로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스텔라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전체 코인 시장이 약세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 스텔라가 아직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스텔라 루멘 가격이 약 50% 정도 상승하기도 했었고, 일단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추가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스텔라 루멘은 의미가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이 조그만 움직임 뒤에는 몇 가지 중요한 스텔라 뉴스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코인텔레그래프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약 114조 달러 규모를 처리하는 미국의 DTCC가 스텔라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ETF와 미국 국채를 온체인화한다라는 내용이 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스텔라 공식 홈페이지에도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DTCC 관련 사이트에서도 공식적으로 게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 확인된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DTCC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DTCC는 미국의 예탁결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은 우리를 위한 프론트엔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뒤에서 거래를 안전하게 정산해주고 장부를 관리하면서 자산 이동을 처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DTC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TCC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기관이 처리하는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연간 증권 처리 총액을 보시면요, 약 3.790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로 보면은 약 5,600경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회사채, 지방채, 국채 등의 청산과 결제는 사실상 여기 DTCC가 거의 독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DTCC 시스템이 단 1시간이라도 멈추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정도로 시스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DTCC가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왜 스텔라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DTCC는 연간 엄청난 규모의 거래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래 규모가 큰 만큼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수수료와 장부 처리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텔라는 빠른 처리 속도와 초저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실물자산, 즉 RWA 거래에 굉장히 적합한 블록체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와 안정성에 관한 부분만 보자면요, 그리고 제 이전 영상들을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텔라는 이미 여러 기관들, 대형 자산운용사나 메이저 은행권, 그리고 UN 난민기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US뱅크와의 협업 사례가 있었죠. 당시 스텔라는 약 11년 동안 네트워크 가동률이 99.99%에 가까웠기 때문에 금융권에 딱 맞는 블록체인임을 언급한 사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즉 이 부분은 블록체인이 단순히 빠르다, 저렴하다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크 문제나 노드 중단, 네트워크 멈춤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금융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십조, 수백조 원 규모의 자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절대 멈추지 않는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텔라가 매우 적합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이죠.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되겠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와 부사장은 공개적으로 이 스텔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텔라 위에서 자산 토큰화를 운영을 해보니 수수료 절감 효과가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거래 하나를 처리하는데 약 1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즉 5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게 되면 수수료만 약 5만 달러가 발생하는 구조였는데 스텔라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보았더니 5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약 120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장부 조정과 데이터 수정 작업에 연간 2억 달러 규모의 고정 비용이 발생했었는데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면서 이런 추가 작업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템플턴은 앞으로 더 많은 자산을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스텔라는 금융권에서 좋아할 만한 잠재력이 있다, 이 내러티브에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금융권에서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보고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직접 언급을 해주고 있는 실사용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DTCC 역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을 때 수수료 절감 효과나 안정적인 장부 처리 능력, 멈추지 않는 네트워크, 그리고 기관이 원하는 수준의 관리 기능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 스텔라 블록체인을 타 블록체인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현금화가 쉽고 거래량이 많은 자산들을 우선적으로 스텔라 온체인에 올릴 계획인데요, 제일 먼저 미국 국채, 단기, 중기, 장기 국채를 온체인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러셀 1000 지수 구성 종목도 온체인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주요 ETF도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온체인화가 될 계획이다, 즉 토큰화가 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블록체인은 쉬지 않는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기존 주식시장은 장이 닫히거나 주말이 되면 거래 및 결제가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스텔라 위에 토큰화가 되어서 올라가게 되면요, 연중 무휴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결제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본을 묶어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담보로 활용하는 등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이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가 확신했던 부분과 매우 일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이 RWA 관련해서는 정말 이 시간이 오고 있다. 이 RWA라는 것은 내러티브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국가,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스텔라 블록체인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버뮤다에서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버뮤다는 독립국가라기보다는 영국의 해외 영토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버뮤다는 자체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어서 내부 자치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방과 외교는 영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버뮤다는 이 세금 혜택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친화 정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것처럼 버뮤다의 이 아날로그 및 레거시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던 국가 단위의 결제와 금융 서비스를 스텔라 네트워크 위로 완전히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뮤다에서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국가 경제가 어떤 식으로 초반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버뮤다의 이 급여 수령, 일상 결제가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월급을 스텔라 네트워크상의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받게 되고요, 이를 동네 마트나 식당에서 또 바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수수료 납부도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동차 등록세나 각종 정부 수수료를 디지털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복지수당 지급도 스텔라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원금이나 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갑으로 직접 꽂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위에서 여러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면 이 결제 수수료의 극적인 절감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버뮤다의 지역 상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로 약 3에서 5%, 많게는 10%까지 지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텔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수수료가 1센트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부가가치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스텔라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요, 효율성이나 수수료 절감은 이미 DTCC 이슈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스텔라는 규제 준수에 특화가 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스텔라는 처음부터 규제된 금융기관과의 연동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버뮤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 및 신원 인증 기준을 스마트 컨트랙트단에서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법정화폐, 암호화폐 전환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연결하기 매우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기업이나 국가에서 이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이 스텔라 위에서 RWA와 같은 여러 타 자산 토큰들을 올리는 것과 스텔라 루멘의 가격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여러 거래를 발생시키려면요,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반드시 스텔라 루멘, 즉 XLM을 수수료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TCC는
1년에 수십억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러셀 주식이나 ETF, 미국 국채가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움직이게 된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또 여기서 이자나 배당금 지급 등의 기업 활동이 이 스텔라 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면 수십억이 아니라 수조 번 이상의 트랜잭션이 이 위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텔라 수수료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글로벌 기관들 또는 국가 단위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 스텔라 루멘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수수료를 위해서 장전을 해둬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텔라 루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스텔라 네트워크의 독특한 규칙 중 하나인데요. 바로 스팸 방지를 위해서 최소 잔액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스텔라에서 새로운 지갑을 활성화하려면 최소 1XLM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 계좌에서 새로운 토큰을 다루거나 거래 제한을 올릴 때 일정량의 XLM이 추가로 동결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월가의 수많은 자산운용사나 브로커,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이 DTCC의 토큰화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 개의 온체인 계좌와 자산 라인을 개설하게 되면 이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스텔라 루멘이 네트워크에 강제로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스텔라 루멘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텔라 루멘의 궁극적인 설계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로 다른 두 자산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플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의 한 기관이 스텔라 기반 미국 국채 토큰을 사고 싶어 하는데 현재 파운드화 기반 토큰만 보유를 하고 있다면 시스템 물밑에서는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요. 이 파운드 토큰이 XLM으로 바뀌어서 이 스텔라 루멘 XLM이 다시 국채 토큰 형태로 순식간에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래에 스텔라 위에서 부동산이나 미술품, 국채, 스테이블 코인, 여러 RWA 등등 각 국가의 법정 화폐까지 모두 토큰화가 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수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요. 그 자산들을 수합해 주는데 이 스텔라 루멘 XLM이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미래는 폭발적인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시 미래에는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DTCC 이슈나 버뮤다 이슈에서 스텔라 블록체인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이 호재 잠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크립토 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 가격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강세장이 되겠죠. 강세장이 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메이저 알트 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스텔라 루멘이 여러 메타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지난번에는 스텔라 루멘이 600% 상승을 보여주면서 메이저 알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잠재력은 충분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약세장이고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떴다라고 해서 스텔라 루멘 매수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단기적인 상승만 노리고 들어오신다면 오히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지점에서 여윳돈으로 수년간 묵혀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매집을 하는 코인이고요. 대상승장이 오게 되면 그때 큰 펌핑이 오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크립토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스텔라는 무조건 길게 보고 큰 상승이 오면 익절하고 다시 바닥 구간까지 하락을 하면 조금씩 매집을 해주고 이런 수년간의 사이클을 반복을 해주는 게 가장 적합한 코인이 아닐까 조심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텔라 루멘 공부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